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그 달러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달러 투자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구분이고요. 첫 번째는 그 달러 선물이나 뭐 ETN 같은 그 금융 상품들이 있어요. 달러에 투자하는 달러의 그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결정되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금융 상품들에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금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도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현금,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신환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둘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면, 현금 투자를 하는 방식은 그냥 우리가 여행 갈 때 그 환전을 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그 환전 우대율을 유리하게 해서 환전을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소개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뭐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살 때는 환전을 하면 되는데, 그럼 팔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그 달러를 다시 한국 돈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원화로 다시 재환전을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전신환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은행에 실제 달러 투자를 하려고, 현금으로 달러 투자를 하려고 은행에 방문을 하시면, 아니 왜 달러 투자를 현금으로 하시냐, 전신환으로 하시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환전 우대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환전 우대율도 최고로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는 어쩌다가 전신환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저는 이제 현금 거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 대상에 대한 뭐 믿음이나 확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 현물로, 현금으로 내 눈에 보이는 현찰로 있는 게 가장 저는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차피 현금도 내가 좀 장기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넣어놔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어차피 숫자로 변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더 조건이 유리한 전신환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은, 내가 현금으로 환전을 한 이후에 그것을 뭐 예금에 가입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이제 인출을 했을 때도 그대로 현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신환으로 환전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전신환으로 이제 제가 달러를 매수한 이후에 그것을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유학 자금으로 뭐 쓴다든지, 아니면 이민을 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실제 현금으로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1.75% 정도 되는데 현금 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해요. 너 숫자로만 달러를 매수했을 때 우리가 혜택을 줬으니까 이걸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 뭐 이런 식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현금으로 사서 은행에 넣어놨다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할 때는 현금 수수료가 발생을 하질 않는데, 전신환으로 달러를 매수한 다음에 그걸 실물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1.75% 정도의 현금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현금으로 달러를 환전한 이후에 다시 예금 통장에 넣고 다시 이제 찾는 과정에서 은행마다 또 정책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은행은 예금을 한 이후에 다시 돈이 필요해서 다시 찾았을 경우에 뭐 몇 번을 그렇게 하더라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 그런 은행도 있는데, 어떤 은행들은 하루가 지나야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일주일이 지나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엔화나 다른 통화들을 달러처럼 거래를 해보려고 했는데, 달러만큼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현금으로 매수를 해서 그걸 은행에 넣어 놓고 뭐 이자 수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내가 또 달러 현금이 필요하면 다시 찾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게 가능했는데, 다른 통화들은 이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전신환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전신환은 환전 우대율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환전을 할 때는 맥시멈 90% 정도까지 환전 우대율 적용이 되는데, 아마 제 기준이에요. 저는 이제 은행에서 좀 더 좋은 달러 환전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조건을 주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최고 조건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달러를 이제 그만큼 매수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전신환 같은 경우에는 환전 우대율로 따지면 한 95% 정도까지도 저는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달러를 매수할 때 금액으로 보면은 기준가가 1,000원이면 환전 우대율 90%를 받을 경우에 1,002원 정도의 매수를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매도를 할 때는 998원 정도, 그러니까 한 2원이 빠진 금액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0.175, 0.175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0.35% 정도 수준의 그 환전 수수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세 0.3% 정도하고 비슷한 구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현금으로 거래를 했을 때 최고 환전 우대율을 적용받을 경우에 한 0.35%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살 때도 이원 비싸게, 팔 때도 이원 싸게 팔아야 되는, 같은 가격에 사고 팔았을 경우에 한 4원 정도는 손해를 보는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신환 같은 경우에는 거래 수수료가 0.2% 정도에 좀 못 미치는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현금을 선호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시에 내가 현금으로 뭔가 달러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금 수수료가 발생한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특정 은행에서 전신환을 매수를 하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달러는,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달러를 팔아야 되는 경우에 은행마다 환율이 조금씩 또 다르거든요. 대량으로 이제 달러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0.5원, 뭐 1원 이렇게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하나은행에서 달러를 매수했는데 팔 때는 뭐 국민은행에서 매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신환으로 샀을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전신환을 국민은행에 송금을 해서 원화로 이제 바꾸는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송금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송금 수수료가, 그러니까 내가 은행을 바꿔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정한 경우에만 전신환으로 달러를 매수를 하고요. 대부분은 현금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그냥 일반적인 상품을 사서 또 파는 이런 행위하고 비슷한데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뭐 이 자본주의의 그 투자의 메커니즘은 뭐 다 일맥상통하는 일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달러를 투자하는 방법에 달러 상품에 투자를 하는 방법하고 현금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달러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는 제가 뭐 진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현금에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현찰 거래를 하는 방법하고 전신환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현찰 거래를 선호를 했고요. 뭐 현찰로 거래를 하는 게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더 줄 수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외환위기라든지 그 경제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라도 그 달러라는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찰로 보유하고 있는 게 좀 더 안정적인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